혹시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80세가 넘었으니 어쩔 수 없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이 종아리 근육을 가장 빨리 사라지게 만드는 첫 번째 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근육을 살리겠다며 매일 고기와 달걀, 단백질만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도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계단은 더 무섭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며 결국 지팡이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분들이 매일 식탁에 올리는 가장 평범한 음식 하나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병원에서 단백질만 이야기하는 동안 정작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핵심 뿌리 채소는 대부분 그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은 80세인데도 씩씩하게 산책을 하고 어떤 분은 불과 몇 달 만에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질까 두려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쳤던 탑5 뿌리 채소를 공개합니다. 이 채소들을 단 5일만 올바르게 바꿔 드시는 것만으로도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걷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왜 계속 나오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탑1은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두고도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채소입니다. 이것 하나만 놓쳐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은 헛수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몇 년간의 걸음이 이 영상 마지막에서 소개하는 단 하나의 습관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종아리에 힘이 풀리거나 부엌까지 몇 걸음 걷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무겁고 계단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난감부터 찾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노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육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에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공원을 힘차게 걷고 여행을 다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몇 달 사이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최근 노년 영양 연구에서는 그 답이 매일 먹는 식탁에 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충제를 찾지만 오히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뿌리채소가 노년기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비트, 당근, 연근, 너무 익숙해서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뿌리 채소 하나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근육이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단 속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근육 기능과 혈액순환, 신경기능, 그리고 걷는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매일 수천 번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조금만 약해져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무릎의 부담이 커지며 낙상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이 상당히 줄어든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뿌리채소 5가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왜 이 채소들이 종아리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는 치명적인 식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건강 이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도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노년 건강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80세 이후에도 걷는 힘을 지켜주는 첫 번째 뿌리 채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기, 생선, 달걀, 두부를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매일 단백질을 먹는데도 종아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떨리며 밤마다 쥐가 나는 일이 계속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신경이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해야 하며 염증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육세포 안에서는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벽돌이라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멘트이고 혈액순환은 벽돌을 운반하는 트럭이며 신경은 건축을 지휘하는 감독과 같습니다. 벽돌만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염증은 늘어나며 영양소 흡수 능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근육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식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채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돕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과 회복 과정에 관여하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여러 식물성 항산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영양 연구에서는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식단이 신체 기능 유지와 관련된 지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결과는 조금씩 다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뿌리채소일까요? 뿌리채소는 땅속에서 오랜 시간 영양분을 저장하며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미네랄과 식물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강식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특별한 건강식이 없던 시절에도 감자, 고구마, 연근, 무, 당근 같은 뿌리채소를 계절마다 자연스럽게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육 회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몸을 든든하게 하고 오래 걷는 힘을 기르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식생활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빵과 면, 가공식품은 늘어나고 정작 다양한 뿌리채소를 먹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변화가 노년기 근육 건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뿌리채소들은 절대로 약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근감소증이나 질환을 치료하는 음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함께 실천할 때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뿌리채소부터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탑5는 단순히 유명한 채소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 식단에서 활용하기 쉽고 영양 균형까지 고려하여 선정한 식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식품입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뿌리채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감자는 그냥 배 채우는 음식 아닌가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감자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일부는 감자를 먹으면 살이 찐다고 걱정해 식탁에서 완전히 빼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는 화려한 건강식은 아닙니다. 비싼 수입식품도 아니고 TV 광고에서 기적의 음식처럼 소개되는 재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을 지켜온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칼륨 균형이 무너지면 종아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 쥐가 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아리 경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칼륨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칼륨 섭취는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만 칼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자 역시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삶아서 먹으면 노년층 식단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양 전문가들은 고령층에게 감자를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근육 기능을 돕는 식재료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근육뿐 아니라 혈관도 함께 늙어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근육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C도 들어있어 혈관과 결합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감자에도 비타민 C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오렌지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조리법으로 먹으면 일부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삶거나 푹 끓이는 것보다는 적당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자가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노년층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먹는 양과 조리법,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감자를 튀겨 먹는 것과 삶아서 단백질,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전혀 다른 식사가 됩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감자를 가장 피해야 하는 방법은 바로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입니다.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가공 형태는 감자의 장점을 크게 줄이고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껍질 가까이에 있는 일부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감자에 삶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을 곁들이면 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근육 건강을 위한 영양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많은 영양사들은 활동량이 있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감자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낮 동안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좋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식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자 하나만으로 근육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자는 어디까지나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할 두 번째 뿌리 채소는 감자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는 식재료입니다. 놀랍게도 이 채소는 종아리 근육뿐 아니라 무릎 부담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탑4. 두 번째 뿌리 채소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익숙하게 드셔본 음식일 것입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구마는 그냥 간식이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구마를 겨울철 군고구마나 출출할 때 먹는 간식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노년 영양 전문가들은 고구마를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식품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8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혈관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그리고 칼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항산화 작용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근육세포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단에서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오래전부터 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장 건강과 근육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질수록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기전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며 학계에서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가지에는 의견이 거의 같습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근육을 위한 중요한 기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데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도 무릎에 부담이 커집니다. 무릎 관절은 걸을 때마다 체중을 그대로 지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증가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종아리 근육과 무릎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찌거나 구워서 원래 형태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 조리하거나 달콤한 디저트 형태로 먹으면 오히려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버터를 듬뿍 바르거나 생크림과 함께 먹는 습관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조리법 때문에 불필요한 열량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찐 고구마와 삶은 달걀, 찐 고구마와 두부, 또는 고구마와 구운 생선을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사 후 가볍게 10-20분 정도 산책을 해보십시오. 식사와 가벼운 활동을 함께하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 관리에서 자주 권장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식단은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식재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탑5도 모두 함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할 세 번째 뿌리 채소는 조금 다릅니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자주 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색깔부터 강렬한 이 채소는 혈액순환 이야기가 나올 때 빠지지 않는 식품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능력과 혈류 개선 가능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운동선수들도 즐겨 찾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탑3 비트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뿌리 채소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트에서 보면 선명한 자주색 때문에 한 번쯤 눈길은 가지만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는 어르신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트는 젊은 사람들이 주스 만들어 먹는 음식 아닌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비트는 노년 건강 분야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뿌리 채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80세 이후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들어서만이 아닙니다.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관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질산염, 니트레이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성분이 산화질소, 노 생성 과정에 관여하며 혈관이 보다 부드럽게 이완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비트가 혈류와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차가 크거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비트는 약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비트 주스를 마시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운동선수와 80세 어르신은 상황이 다르므로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질수록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트의 장점은 강력한 붉은색입니다. 베탈레인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성분으로 노화 과정에서 증가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 쌓입니다. 이런 변화는 근육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노년 식단에서 자주 권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비트 주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삶거나 찐 비트를 얇게 썰어 반찬으로 먹는 방법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설탕을 많이 넣은 비트 음료나 가공 제품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 본연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비트가 좋다고 해서 매일 큰 양을 먹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다양한 채소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트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과 식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식단에 추가하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근육 건강을 위해 단백질만 신경 쓰고 혈액순환은 거의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육은 혼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좋은 혈액순환이 있어야 하고 좋은 영양 공급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5가지 뿌리채소는 서로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자는 근육 기능을, 고구마는 항산화와 영양 균형을, 비트는 혈류 건강을 생각한 선택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소개할 탑2는 훨씬 더 놀라운 채소입니다. 거의 모든 냉장고에 있지만 대부분은 카레나 볶음 요리의 조연으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채소 속 영양소는 근육뿐 아니라 신경까지 함께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이제 소개할 4번째 뿌리 채소는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식재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당근을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근은 눈에 좋은 음식 아니야? 당근은 오래전부터 눈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근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당근이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가능성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근육과 신경이 정확하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발목이 균형을 잡고
무릎이 충격을 흡수하며 뇌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근육에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느려지면 발끝이 걸리고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는 근육만 관리해서는 부족하고 신경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당근이 가진 영양소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을 조사한 식생활 자료를 보면 당근을 포함한 다양한 채소를 거의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경우가 흔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 운동, 유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꾸준히 먹는 식습관이 건강한 노화와 관련될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생으로만 먹거나 너무 오래 끓여 영양소를 많이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은 약간의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살짝 찌거나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은 삶은 당근을 두부나 생선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법도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은 당근 주스나 시판 음료는 당근 본연의 장점보다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형태에 가까운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채소는 익히면 영양소가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영양 전문가들은 영양소마다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성분은 생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성분은 익혔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 식단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식품을 꾸준히 다양하게 먹는 식습관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감자, 고구마, 비트, 당근만 보더라도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채소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넣어두고도 자주 먹지 않는 이 뿌리 채소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으며 최근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하는 5가지 가운데 노년기 식단에서 가장 꾸준히 활용하기 좋은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탑 1. 연근. 이 채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영상의 탑 1입니다. 사실 이 채소를 마지막까지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냉장고에 넣어두고도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반찬으로 잠깐 먹고 평소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식재료. 바로 연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80세 이후에는 연근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걷는 힘을 유지하는 식습관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연근을 단순히 아삭한 반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연근은 상당히 흥미로운 뿌리 채소입니다. 연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C, 칼륨,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근육 하나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혈관,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소화기관, 그리고 근육을 보호하는 면역 기능까지 모두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노년 영양에서는 특정 영양소 하나보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꾸준히 먹는 식단을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연근은 바로 그런 식단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근을 잘라보면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보입니다.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이 구멍을 보고 몸속의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표현이지 의학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현대 연구에서도 연근 속 다양한 식물성 성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연근은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다양한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연근 조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연근 조림 가운데는 설탕과 조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근의 장점보다 당분 섭취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간을 조금 약하게 하여 조림을 만들거나 살짝 삶아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더욱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연근을 얇게 썰어찐 뒤 두부나 생선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채소 가운데 여러분은 평소에 몇 가지나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까? 혹시 감자 하나만 또는 고구마 하나만 드셨던 것은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탑1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5가지를 다양하게 돌려가며 먹는 식습관입니다. 감자는 근육 기능을 생각하고, 고구마는 항산화와 영양 균형을, 비트는 혈류 건강을, 당근은 세포와 신경 기능을, 연근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식재료들이 함께 식탁에 올라올 때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먹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뿌리 채소를 드셔도 한 가지 잘못된 조리법 때문에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는 이 실수는 오히려 혈당 부담을 높이고 영양 균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뿌리 채소의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자, 고구마, 비트, 당근, 연근까지 5가지 뿌리 채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좋다니까 오늘부터 많이 먹어야겠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평생 반복하는 가장 큰 실수가 시작됩니다. 사실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뿌리 채소라도 잘못된 조리법으로 먹으면 기대했던 장점을 충분히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달게 먹는 것입니다. 연근 조림에는 설탕과 조청을 듬뿍 넣고, 고구마에는 꿀과 시럽을 바르고, 감자는 설탕을 뿌려 간식처럼 먹습니다. 그러면 뿌리 채소가 가진 장점보다 불필요한 당분 섭취가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채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채소에 설탕이 많이 더해지면 영양 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튀겨 먹는 습관입니다. 감자 튀김, 고구마 튀김, 연근 튀김. 바삭해서 맛있기는 하지만 기름을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해서 사용한 기름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튀긴 음식의 잦은 섭취는 건강한 식습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먹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된다. 감자가 최고의 음식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영양 전문가들은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먹으면 특정 영양소는 충분할 수 있지만 다른 영양소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도 각각 장점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번갈아가며 식탁에 올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채소만 먹고 단백질을 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뿌리 채소는 근육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근육의 재료 자체는 여전히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자만 먹고 고구마만 먹고 비트 주스만 마시는 식사는 균형 잡힌 식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 콩류 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식은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하고 혈당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을 조사한 여러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한 기적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맞는 다양한 식재료를 조금씩 꾸준히 먹는 식습관이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물론 장수에는 운동, 수면, 사회활동, 유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건강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단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 하나만 계속 찾아다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건강은 기적의 음식 하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식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5가지 뿌리 채소도 바로 그런 작은 습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알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순서와 먹는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식사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는 식사 습관의 치명적인 실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식사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은 대충 빵이나 죽으로 때우고, 점심은 허겁지겁 먹고, 저녁에는 배가 고프니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 또는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만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습관은 아무리 좋은 뿌리 채소를 먹어도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모두 저장해두는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과 영양 흡수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먹는 식사 습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밥부터 드십니다. 그 다음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채소를 조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영양 전문가들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모두에게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함께 먹는 습관 자체는 대부분의 균형 잡힌 식단에서 공통적으로 권장됩니다. 바로 운동하지 않고 음식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뿌리채소는 근육을 위한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받아도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유지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씩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거나 집안에서 종아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 근육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과 식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만 열심히 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균형이 맞춰집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분은 혈액순환과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질환이나 의사의 수분 제한 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물을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20대의 근육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활동을 통해 현재의 근육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목표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화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뿌리채소 하나를 추가하고 식사 후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1년 후, 3년 후의 걸음걸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5가지 뿌리채소를 어떻게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으면 좋을지, 그리고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뿌리채소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감자, 고구마, 비트, 당근, 그리고 연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사실 좋은 식재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식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몇 달, 몇 년 뒤에 걸음걸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일 실천 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는 삶은 감자와 삶은 달걀,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보십시오.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고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오전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찐 고구마를 준비해 보십시오. 여기에 두부나 닭가슴살을 곁들이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과자 대신 작은 고구마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날, 이번에는 비트를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삶아서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와 함께 반찬으로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식탁이 훨씬 다양해집니다. 넷째 날, 당근을 활용해 보십시오.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을 아주 조금 더하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생선이나 콩류와 함께 먹으면 한 끼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은 연근입니다. 싱겁게 졸인 연근이나 살짝 찐 연근을 반찬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단맛은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며 활용하면 특별한 건강식품 없이도 식탁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만 먹고 내일은 고구마만 먹는다. 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그날의 식사 가운데 한 가지 뿌리 채소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에는 생선을, 고구마에는 두부를, 비트에는 닭가슴살을, 당근에는 콩류를, 연근에는 고등어나 두부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을 함께 먹는 식사가 훨씬 균형 잡힌 식단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다면 의자에 바로 앉지 마십시오.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집 앞 골목을 10분 정도 산책해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 종아리를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 잠들어 있던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식단을 5일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살아난다고 기대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근육은 며칠 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식습관을 시작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3달이 되며 결국 앞으로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뿌리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즐겁게 식탁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변화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공감하는 걷는 자신감을 되찾은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1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종아리가 덜 무겁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전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시장에 가도 중간에 여러 번 쉬지 않아도 되고 손주와 공원을 걸을 때도 먼저 벤치를 찾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느끼던 두려움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을 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서 편안하게 걷고 넘어지지 않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미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진 뒤에야 건강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조금 바꾸는 것, 하루 10분 더 걷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뿌리 채소가 사라진 근육을 다시 만들어주는 기적의 음식은 아닙니다. 또한 근감소증이나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약도 아닙니다. 이미 질환이 있거나 다리 통증, 심한 근력 저하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움직임을 함께 실천한다면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의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장수 지역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특별한 비법은 거의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희귀한 약초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다양한 자연식품을 먹고 과식하지 않으며 이웃과 이야기하고 계속 스스로 움직이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연구는 운동을 더 강조하고 어떤 연구는 식단을, 또 다른 연구는 사회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